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 국민성장자문위원장을 맡으셨던 박승전 한원 총재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 정책 큰 방향 들어보고 계십니다. 총재님, 이제 대북 정책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공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가 절대적인 조건 아니겠습니까? 뭐 충분 조건일 건데 우선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서 지금 막혀 있는 남북 관계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할지 좀 말씀 좀 주십시오. 한반도의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한반도는 절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김정은이가 워낙 못된 짓을 하니까 예. 저거 폭격이라도 해서 어떻게 뭐 전쟁을 해도 뭐 전쟁 불사하고 뭐 어쩌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들이 최후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태영호 북한 주연공사 예.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분이 그랬습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은 낮에는 밖에 나가서 김정은이 찬양을 하고 예. 그러지만 저녁에는 집에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 남한 방송도 듣고 예. DVD를 청취하고 예. 그리고 북한에는 장마당이 네네. 이 공식적인 것만 400여 개가 있고 예. 비공식적인 건 수없이 많아서 네. 여기서 이미 시장의 씨앗이 박혀 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북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제재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예. 이것으로는 절대 북한이 굴복하지 않는다. 네. 그런 방식과 더불어서 핵심적인 것은 예. 북한 국민들을 예. 개방화로 유도를 해서 예. 북한 내부에서 민중의 힘이 예. 축적이 돼서 예. 그 힘으로 김정은의 이 폭정을 예. 안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생각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지금 대북 제재는 지금 유엔이 수년 전부터 해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러려면 중국이 이걸 북한에 대해 석유 공급을 끊어야 하고 예. 국경을 봉쇄해야 되는데 중국은 북한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미 유엔과 함께 네. 강력한 제재를 하고 네. 중국을 활용해서 북한에 대해서 기름 같은 걸 끊도록 네. 압박을 가하면서 네. 이와 함께 대화를 터야 한다. 그래서 네. 특히 이 남북 대화에는 예. 미국이나 중국보다도 한국이 주도해야 된다. 예. 우리가 주인이 돼서 예. 남북한 대화를 해서 이 핵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총재님 말씀을 듣고 보면 정말 남북 경제 협력이 잘 되고 평화가 한반도에서 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 그러면 북한도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경제를 다시 한번 재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남북 경제 협력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포급 효과 이거는 뭐 동북 삼성도 인구가 1억 5천이거든요.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이게요. 네. 지금 자원연구소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네. 북한에 묻힌 지하자원이 9,700조 원입니다. 예. 남한에 묻힌 지하자원이 290조예요. 예. 그러니까 9,700조 원은 남한의 30배 이상입니다. 그렇네요. 엄청난 북한은 지금 우라늄, 예. 히토류, 마그네사이트 이건 세계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예. 지금 이것을 많은 부분을 지금 중국이 지금 들어가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자원하고 노동력. 네. 지금 북한의 임금이 매달 월급이 20만 원입니다. 예. 우리나라 10분의 1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동력
또 무한한 투자 시장. 북한이 만일 우리 한국 그 기업이 간다면요. 예. 도로, 항만 뭐 할 것 그렇죠. 없이 엄청난 투자 시장이 있습니다. 예. 이런 데다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예. 접합한다면 예. 무서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 틀림없다. 예.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예. 우리가 통일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고 걱정하는데 예.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예. 통일 비용보다도 통일에서 오는 편익이 3배가 더 크다 그랬습니다. 네. 비용은 3배의 이익이 나온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건 시너지 효과를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예. 남북한이 통일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포인트 더 올린다. 예. 그러니까 현재 3% 같으면 그걸 5%로 예. 올린다. 그랬고 유명한 골드만삭스에서 예. 발표한 걸 보니까 지금부터 30년 뒤에 예. 세계 1인당 분포 이 30년 뒤라는 건 2050년을 말합니다. 예. 1인당 소득 분포는 예. 한국이 예. 독일, 프랑스, 일본을 제치고 예. 미국 다음으로 2등으로 예. 도약한다. 그래서 무서운 한국의 힘이 발휘될 예. 것이다. 예. 그랬습니다. 아, 예. 물론 이건 이제 통일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렇겠네요. 이것이 언제 실현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예. 총재님, 햇볕 정책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는 새롭게 심어져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이게요. 우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은 네. DJ 때 햇볕 정책이 네. 북한에 퍼주기를 해서 네. 그 돈으로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 예.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예. 예. 참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한마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김대중 정부 때 평균 매년 5억 달러를 주었습니다. 예. 이거는 여러 가지 금강산 관광도 있고 예. 무엇도 있고 여러 가지 개성공단도 있고 있습니다. 5억 달러를 주었는데 예. 이것은 우리나라 GDP,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예. 0.06%입니다. 예.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냐면 예. 매달 1,0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잘 사는 형이 예. 못 살고 못된 동생한테 예. 매달 6천 원을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1,000만 원 받는 잘 사는 형이 못 사는 동생을 6천 원 준 것을 우리가 퍼주었다고 말을 해야 되는가. 국민들이 한번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게 퍼주었다고 해야 되느냐. 예. 그리고 이것으로 핵을 개발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느냐. 예. 예.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어요. 예.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네. DJ의 돈을 받아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 YS 때 예. 1994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온 거예요. 예. 그리고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핵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핵은 포기를 안 한 거예요. 예. 문제는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는 김대중의 햇볕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예. 그러나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성공한 것은 예. 평화체제입니다. 예. 그 돈을 주어가지고 예. 개성공단 생기고 그 금강산 관광 생기고 예.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도로 연결되고 이산가족이 상병하고 수만 명이 매년 왕래했고 네. 거기다가 북한의 가장 민감한 군항인 해주항까지 남한 기업에 왕래하도록 개방하는 데까지 왔어요. 예. 예. 이렇게 평화체제가 돼서 전쟁 걱정을 전혀 안 했단 말입니다. 예. 이런 점에서 김대중의 햇볕 정책은 반쪽 성공이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9년 동안에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완전히 대북 관계를 단절시키고 네. 개성공단도 폐쇄했습니다. 예. 그 결과 그러면 핵이라도 막았느냐. 핵을 막기는커녕 5차 시험까지 했습니다. 몇십 배로 더 커지고 거기다가 장거리 미사일까지도 예. 포함하고 핵실험을요 2006년에 한 번 했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 네.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전부 이명박 정부에서 한 겁니다. 예. 그러면 핵 개발을 못 시킨 것만 있느냐. 그러면 예. 평화 체제는 유지했느냐. 예. 이것도 깼습니다. 예. 천양함 폭침당하고 연평도 폭격당하고 네. 끊임없는 도발 행위에다가 긴장 고조, 전쟁 위험, 냉전 체제 회귀.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은 네. 대북 정책에 완전 실패했다. 예. 반쪽 성공이 아니라 예. 핵도 막지 못하고 평화도 갖지 못하고 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총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조금 더 개성공단이나 또 통일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청취자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총재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아서요. 한 가지 놓치기 전에 잊지 않고 네. 복지 프로그램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도 종가세 종량세 이야기했는데 새 정부는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 내놓고 있는데 증세 언급이 아직은 없거든요. 네네. 추경도 증세 없이 한다 그랬고 복지 경제 정책의 가장 핵심은 또 복지 아니겠습니까? 네. 복지제도 어떻게 증세를 한다면 어디에서 거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법인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증세 없이 복지 사업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네.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지요. 예. 그러나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이 복지한다고 그러다 완전히 예. 잘못됐다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정부도 만일 증세를 하지 않고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 이번 추경은 다행히 증세 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 증세는 해야 됩니다. 예. 안 할 수 없어요. 예. 지금 이 증세가 그러면 보면은 지금 현재 조세 부담률이 예. OECD 평균이 25%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지금 18%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10년 전에는 21%였습니다. 예. 조세 부담률이. 예,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면 담세율이 올라가는 건데 예. 우리는 거꾸로 21%에서는 역주행했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이. 예. 그래 제 생각은 예. 일단 10년 전 수준으로는 올라가야 할 거 아니냐. 네. 그동안에 소득도 늘었는데 그래서 조세 부담률 21%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네. 그러면 어디서 올릴 거냐. 제1순위는 법인세입니다. 네. 그다음에 2순위는 소득세. 네. 3순위는 종합부동산세. 예. 4순위는 부가가치세.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 그러면 자꾸 이 정치인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요. 여당 분들은 이런 말씀을 솔직하게 안 하세요. 추경은 예산 없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30년간 국민연금도 만들어드려야 되고 월급도 드려야 되는데 결국 증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세가 아니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총재님. 우리 국가 경제 통일도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새만금 말입니다. 네. 총재님 평소에 새만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동북아 경제 허브 이야기가 노무현 정부 때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새만금 관련해서 좀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우리나라 새만금 사업은요. 네. 대한민국의 신경지 뉴 프론티어다.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게 하나의 백지장인데 네. 이 백지장에 네. 어떤 새로운 산업을 그릴 거냐. 예. 어떤 환경, 네. 어떤 새로운 도시, 어떤 문화를 네. 이 백지장에 그릴 거냐 네. 하는 그 백지장입니다. 네. 한국에는 현재요 일개 군우 면적입니다. 이 네. 새만금은 예. 이런 넓은 땅이 백지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예. 정말 단군 이래 최초로 우리나라에 주어지는 네. 하나의 참 복등이라고 보겠는데 네. 이것이 지금까지도 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네. 정부의 무관심입니다. 예. 이번에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예.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네. 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핵심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
제일 문제가 매립입니다. 네. 저는 지금 1년에 적어도 4번, 5번 현장을 갑니다. 예. 가서 보는데 그러시군요. 현재 그 새만금은 네. 1m에서 4m의 그 바닷물로 차에 있습니다. 예. 문제를 메꿔야 합니다. 메꿔야 도시든 뭐 산업단지든 만들 거 아닙니까? 예. 메꾸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우선 과제인데. 문제인데 문제는 이걸 메꿔서 값싼 땅을 공급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예. 이걸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이 땅을 이용을 민간인이 알아서 메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령 어떤 기업이 가서 거기다 공장 하나 지는데 그걸 내 돈으로 가서 흙을 파다 그 바다를 메꾼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한 발상이네요. 네, 예. 그래서 핵심 문제는 예. 이것은 정부가 메꿔야 한다. 네. 메꾸는 사업은 정부가 메꿔서 예. 그런 다음에 이것을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장기 뭐 50년 임대를 하든지 예. 그래서 중국 기업을 불러들인다든지 이러는데 예.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제가 여기 아이디어 하나를 제공하려고 그래요. 예.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예. 정부가 그러면 그걸 메꿀 돈이 어디 있느냐. 예. 국민 세금 가지고 그걸 메꾼다면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이래서 과거 정부도 이걸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네. 새만금 20년 장기채를 발행하자. 예. 새만금 특별회계. 채권을 발행하자. 네, 채권. 예. 20년 장기채죠. 예, 예. 지금 금리가 싸니까 2%나 3% 장기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예. 이것을 정부 보증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네. 정부는 보증만 해주고 예. 이걸 발행해서 이 돈으로 정부가 메꾸는 거예요. 예. 이걸로 메꾼 다음에 메꾸는 대로 이제 땅을 임대하거나 이제 매각할 거 아닙니까? 예. 매각하면 돈이 회수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건 틀림없는 흑자 사업이다. 네. 그 채권 발행을 갖고도 남는다. 이 땅이 그 공짜니까. 네네네. 이런 점에서 이 예. 새만금 20년 장기채 발행을 통한 이 새만금의 매립 이렇게 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국민들의 어떤 부담도 적으실 거고. 그렇습니다. 국가 정부는 재정에 오히려 흑자 부채 부분을 갚을 수 있는 여력도 예, 생길 예.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총재님 벌써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 중에 공통되는 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총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는 거 맞습니까?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난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네. 잘할 것이다. 우선 제가 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네. 사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볼 때 그분의 마음은 이 서민들 마음하고 똑같아요. 네. 서민들이 왜 연탄 떼러 다니고 그렇죠. 뭐 하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고 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분들의 마음 예. 하고 같아요. 예.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 꾸밈이 없어요. 예. 순수합니다. 예. 그리고 권모술수를 부리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네. 혹 그분이 뭐 능력이 부족한지 어떤지 내가 그런 것까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그분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민들이 협조를 해서 예.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예. 생각합니다. 예. 총재님께서 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은 늘 위기에서 발휘되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문재인 정부의 정말 그 중요한 경제정책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박승전 한원 총재께서 직접 출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총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